우리는 건강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된다고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질수록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는 혈관을 압박하며 결국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실제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줄이는 것을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심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라스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염식을 계속하게 되면 염분이 부족해지고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신장에서는 라스 시스템이 활성화되는데요. 염분과 수분을 복구하는 시스템이 바로 라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을 지속적으로 수축시켜 심박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알도스테론이 나트륨과 수분을 몸에 과하게 보존시켜 혈압 상승을 부추기죠. 이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근섬유화, 혈관 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증가, 만성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95년 시카고를 덮친 폭염은 약 7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망자의 다수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노인들이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당시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기도 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던 노인들 대부분은 극단적인 저염식을 했던 노인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저염식은 몸속 나트륨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폭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배출되는 땀의 양이 많아 나트륨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같이 건강 상태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라스 시스템의 활성화가 이 사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라스 시스템의 과도한 활성화 또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저염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 임신 중 미각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은 임신 중 여성들이 평소보다 소금을 더 갈망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중 소금 섭취를 증가시키는 생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식욕의 문제일까요? 사실 소금은 임신 중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58년 란세트 저널에 발표된 2,000명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저염식을 한 여성들이 오히려 유산, 조산, 부종, 임신 중독증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소금 섭취가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임신에 필수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금 섭취 부족의 부작용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87년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쥐의 뼈와 근육 발달에 악영향을 주었고 1983년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쥐의 뇌 성장을 저해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연구에서도 충분한 나트륨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저염식 권장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 논문을 보면은 저염식을 했을 때는 비만율부터 고혈압 등 여러 수치가 높게 잡히지만 되려 나트륨이 더 섭취했을 때는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프랑스와 같은 나트륨 섭취가 비교적 높은 나라들에서는 비만율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미국에 비해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높지만 평균 수명이 길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이는 저염식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가 WHO 권장량의 2배 이상이지만 관상동맥 질환 비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나트륨을 주로 김치와 같은 채소에서 섭취하여 칼륨 섭취량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나트륨 제한보다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혈압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소금 섭취량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관계를 밝힌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약 28,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5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나트륨과 칼륨 섭취량이 심혈관 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금 섭취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약 4에서 6g일 때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섭취량이 7g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부전 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은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 섭취량이 3g 이하로 너무 낮아져도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과 심부전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도 적어도 모두 위험할 수 있으며 중요한 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트륨과 칼륨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최근 국내 논문 연구 자료를 보면은 한국 여성 중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군이 제일 적게 섭취한 군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13.5% 낮게 나타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논문의 결과를 통해 이제 우리는 소금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섭취하는지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쩌면 소금보다 설탕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영양역학센터 공동연구팀은 프랑스 성인 남녀 8,670명을 대상으로 혈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소금 속 나트륨이 아닌 설탕의 당 성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연구팀은 소금과 혈압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설탕을 많이 섭취해 혈당이 높아지면서 뇌 시상하부에 영향을 줘 심장 박동수를 높여 고혈압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무기력증, 신경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소금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완전히 없애거나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 생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극단적인 선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진정한 건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균형 잡힌 식습관에 대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